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이제 이번 시간에는 아주 귀중한 시간을 내서 지난주 토요일 날 이제 실시된 이제 지방직 한국사 이제 기출문제를 좀 해설하고자 합니다. 물론 이제 마지막에 총평도 내리겠지만 결론적으로 말하면 요번에 지방직 한국사는 많이 까다로웠다. 그래서 물론 이제 전문 강사들이 볼 때는 충분히 이것도 횟수라 생각되지만 수험생이라는 그러한 수험생들의 그런 생리상 보면 자기가 확실하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삐죽삐죽하게 말했는데 또 낯선 지문이 나온다거나 낯선 문제가 나오면 당황하게 마련이다. 그래서 어렵다기보다는 우리가 평상시 잘 보지 못했던 그런 지문이나 그러한 또 단어들이 나와서 수험생이 다소 어려움을 느꼈던 문제였더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문제 해설함에 있어서 좀 어려웠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좀 자세히 해설을 하고 누구나가 다 한두 달만 들어도 문제 풀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설명을 조금 생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1번을 갖다가 보시면 1번을 같이 보시죠. 한반도 선사시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그러면 선사시대 문제인데 1번이 수업 시간에 선사시대와 역사시대를 구분하는 요소가 뭐라 했죠? 문자의 사용 여부라 했지.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한반도에서 문자가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철기 시대라 했지. 그래서 여러분이 청동기 시대까지 우리는 선사시대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선사시대란 구석기, 중석기, 신석기, 청동기 이런 시대인데 옳지 않은 것 봅시다. 1번 구석기 시대 전기에는 주먹도끼와 순배찌르기 등이 사용되었다. 사실상 1번이 쉽지는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학생들은 그냥 구석기 시대 전체 통틀어서 공부하지 전기, 중기, 후기 이렇게 나누질 않는다고. 그래서 1번도 그렇게 선택지 1번도 그렇게 쉬운 건 아닌데 문제에 봉착했을 때 풀 수 있는 방법은 실력이 부족하면 속어법을 이용할 줄 아셔야 돼요. 그래서 1번을 잠시 접어두시고 2번을 보시면 신석기 시대 집터는 대부분 움집이다. 이건 정확하죠? 원형이나 둥근 네모꼴이다. 이거는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그려까지 하면서 늘 했던 것이고 3번 신석기 사람들은 조개류를 많이 먹었는데 때로는 장식을 이용했다. 그 장식이 칠해거리. 그래서 조개 껍질 갖다가 수업 시간에 노래 들었죠. 조개 껍질 묶고 그녀의 목에 걸고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장식 사용했다 이 말이에요. 4번 청동기 시대의 전형적인 인물은 비파행동검, 붉은 간토기, 반달돌까, 홈자기 기본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2번, 3번, 4번이 의심되지 않는다. 그럼 1번이 의심된다. 그래서 1번이 우리가 옳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러면 1번이 왜 옳지 않느냐? 이게 답인데 왜 그러냐면은 전기, 중기, 후기 나눌 때 순배찌르기라는 것은 뭐냐면 이게 손잡이가 달린 거예요. 뾰족하게. 손잡이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건 기술상의 발전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기술상의 발전은 후기 때 많이 나오겠죠. 그래서 순배찌르기는 전기가 아니라 후기다. 그래서 이거는 구석기 후기에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구석기로부터 중기 구석기 시대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이 잘못되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번 자체는 어려운데 까다로운데 2, 3, 4번이 쉬운 관계로 답 찾는 데는 아주 무난했다. 그래서 이거는 난이도가 없다. 하다. 하. 2번 다음에 자료를 쓴 역사가의 활동으로 옳은 거 그랬어요. 자, 자료. 역사는 무엇이냐?
인류 사회의 아와 비아의 투쟁이 시간으로부터 발전하여 공간으로 확대되었고 심적인 활동의 기록이니 여기까지만 일단 그죠? 세계의 모든 역사가 다 이렇게 진행되어 온 것이다. 아와 비아의 투쟁 누구요? 신채호지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신채호 그죠? 조선 상고사에서 말한 신채호의 역사관이다. 그러면 신채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1. 여의당 전설을 발간하여 조선 후기 실학자들을 재평가했다. 아니지요. 여의당 전설은 정인보 그죠? 실학 정인보의 그러한 노래기고 그 실학자 조선 일제시대 사학자 중에서 이런 실학을 연구한 사람들이 많은데 하여튼간 뭐 문일평도 그렇지만 하여튼 정인보 선생의 그런 활약 양명왕의 역을 받고 2번 을지문덕 최영 이순신 등 애국명장의 정기를 써서 애국심을 고취했다. 사실 잘 모르겠어. 왜냐면 이때 뭐 학생들에게 애국심을 고취하기 위해서 이런 영웅 전기를 쓴 사람이 한두 명이야? 박은식도 있고 많지. 좀 생각해봐. 영웅 전기를 꼭 신채호라는 사람 뭐 있어? 박은식이 쓰면 안 되나? 이거 죽나? 그렇잖아. 그러니까 판단력이 흐려진단 말이야. 3번. 조선사회 경제사를 써서 세계 보편적 역사 발전. 3은 누구요? 3은 백남훈이지요. 백남훈의 그러한 사회경제사학자. 4번 5천년간의 조선을 누구 이거? 동아일보에 연재했다. 누구? 정인보지. 그래서 1번 4번은 정인보. 그러니까 2번이 답임을 알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 애국 명장들의 전기를 쓴 분은 박은식도 유명하시지요. 또 신채호도 유명해요. 그래서 우리 이순신전 같은 경우는 박은선생도 이순신이 있어. 우리 박은 선생님은 이제 연개소문 뭐 이런 거 있지, 그치? 예. 안중문전 이런 거. 그래서 사실상 2번만 갖고 이것이 박은식이나 아니면은 신채호냐 그렇게 판단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2번을 제외한 1, 3, 4가 정확히 다른 분이기 때문에 2번을 답하시면 돼요. 그래서 박은식과 더불어서 그렇게 설명을 해준 거예요. 에? 이것도 뭐 난이도 없어요. 이것도 하여 하. 이렇게. 3번 군사제도가 실시된 시기 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 선생님이 여러분 평상시에 되게 강의해. 군사제도는 많이 안 나오지만 그래도 최소한 공부할 때 중앙과 지방군 나라별 그러한 명칭은 알자 그랬지. 그거 아니야 그거. 구서당 10정이면은 기업 구서당 10정이면 그건 어디요? 어디요? 어느 나라요? 통신라잖아 통신라. 통일신라 구서당 10정을 완비한 분이 누구요? 신라의 어느 왕? 그런 거 디테일하게 알아야지. 그 정도는. 그럼 늘 말하잖아. 외우려면 안 돼. 외우기 전에 먼저 항상 이해하라. 우리가 중앙의 정치제도, 지방의 행정조직, 군사조직 이런 걸 완비했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만큼 왕권이 강화된 거지. 이런 걸 통해서 전자왕권을 확립한 분이 누구예요? 그래 신문왕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누구 때 마련하는가 안 나오지만 그 앞에 이해력 어떤 이해력 이런 걸 마련해서 전자왕권을 확립했다. 그렇게 설명할 수 있다. 그러니까 신문왕이라 나오잖아. 그러니까 무조건 외우면 안 된다는 거야. 신문왕이라는 객관적인 사실을 암기에 앞서서 사전에 그와 같은 상황을 인식하라 이 말이에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니까. 신문왕 때다 이 말이에요. 니은 5위 진관체제. 시기는 조선 전기지. 네. 어느 왕 때야? 조선 전기 때. 어느 왕 때 이거? 왕. 이거 잘 몰라? 생각이 안 나? 5위 진관체제. 방위체제를 진관체제로 해서 우리 마을은 수령책임하에 우리가 딱 방위한다. 이런 걸 갖다가 수립한 사람이 누구야? 왕 중에서 세조지 세조. 이것 오군영 소국원 이건 언제야? 대답. 조선
후기지. 조선후기. 오군영. 소고군. 조선후기. 리을. 2군 6위. 이건 어디요? 고려지, 고려. 2군 6위. 기본적으로. 지방군, 주진군, 주연군. 그래서 여러분이 제일 먼저는 기역이요. 그 다음은 니을이요. 그 다음은 니은이요. 그 다음은 디귿이라. 답은 몇 번? 2번이다. 이거는 공무원 시험 출제 역사상 가장 쉬운 문제. 가장 쉬운 문제. 출제상. 4번. 가나의 특징을 가진 국가에 대한 설명을 오는 것. 가. 흰옷을 숭상하며 흰배로 만든 큰 소에 달린 도포와 바지를 입고 가주시는데 흰색 좋아한다. 여러 나라, 이건 여러 나라에 대한 건데, 가는 어느 나라냐면 부여라고 하는 나라야, 부여. 그래서, 어려운 건 아닌데, 많이 언급되지 않는 단어지. 그러나, 선생님 책에 보면 분명히 써 있어요. 풍습에서 보면 흰옷을 즐겨 입었다. 이렇게 나와. 부여의 별종이라. 부여의 주몽이 와서 세웠다. 부여의 별종이라. 그지? 그래서 말이나 풍습이 부여와는 같지만 기질이 다르다. 기질. 굉장히 투쟁적이겠죠. 그럼 나는 어디요? 그렇지. 나는 고구려를 의미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1번 풍습으로다가 혼인풍습으로 민면의제. 그럼 어디요? 대답. 옥저지, 옥저. 이건 직답해야 돼. 직답. 딱딱. 직답. 2번. 제사장인 청군이 단 소도. 이건 어디요? 3번. 여러분 실력을 뽐내보는 거야. 이럴 때. 네? 3번. 부여. 남의 물건 훔쳤을 때 12배. 맞지? 그러니까 이거 이제 부여. 부여하고 고구려도 그렇지. 근데 뭐 해당되잖아. 나. 단군, 과마 이거 어디요? 동해잖아, 동해. 그래서 답은 3번. 이것도 아주 화. 5번. 다음 글을 지은 사람들의 공통점으로 옳은 거. 가, 낭회, 화상, 백월, 보광, 탑비문. 요거는 누구의 비문 중에 하나야? 우리 사산비문 누가 썼지? 사산비명? 사산비명 누구야? 당나라에서 돌아와갖고 시무주를 올린 누구? 최치원 있지? 최치원의 사산비문 중에 하나가 가번이라고. 그래서 가는 최치원의 그런 사산비문 중에 하나란 말이야. 이게 어디에 있냐면은 저 성주에 있다고. 충남 성주 사이에. 그래서 가는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충분히 언급하는 거야. 그런데 나 대견헌 고려왕서 이런 거는 못 들어봤지? 그러니까 5번이 어려운 건 아니나 학생들이 처음 봤던 지문이 제기된 거다 이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거는요 이해를 갖고 있으면 돼요. 우리가 지금 최치원은 이 사람 뭐야? 최치원 뭐요? 개요? 최치원 뭐냐고 이 사람. 신분이 어떻게 돼? 최치원 신분이 뭐야? 최치원 모르냐? 뭐 앉아 있는 거야? 최치원은 모르고? 최치원은 뭐야 신분이? 진골이야 육두품이야? 잘 몰라? 야 이게 내가 다 안다고 취급하면 안 되는구나. 그럴 수 있어. 육두품이지 육두품. 신라 육두품. 그래서 어디에 유학 갔어? 대당 유학생. 교실에 오래 앉았던 학생들 지금 다 빠져나가서 그렇구만.
그러니까 빠져나가면 안 돼. 선생님 얼굴을 장시간 가져가야 돼. 장시간. 응? 혼자 공부하면은 되는 것도 있지만 선생님하고 주고받고 얼굴 보고 눈 맞추고 무릎 이런 여기서 이루어지는 게 얼마나 많은데 혼자 공부하면 그런 게 이루어지냐 안 이루어지지? 지 혼자 이렇게 폐쇄적인 데 가갖고 이게 옆에 뭐 막아놓고 이것만 보고 있잖아. 그러니 뭐 그렇잖아. 그러면 한계가 있다고. 자기 나름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지만 그 대당 유학생 또 빈공과에 합격했지. 한번 대답해봐. 빈공과에 합격했는데 최초를 했어? 아니라 했어? 이제 기억나는겨? 나 그거 먼저 잊어먹은 줄 알았어. 김은경이라는 사람이 최초 합격했다 그랬지? 그래서 이제 이 최초원이란 말이야. 그럼 이제 나번, 다번을 모른다 하더라도 그럼 최초원 요 자료만 갖고 답을 본다면 몇 번이 답이 되겠어? 골품을 비판하고 호족을 억압하였다. 국립교육은 태학에서 공부했다. 태학에서 신라뿐만 아니라 고려 왕조에서라 했다. 당나라 유학하여 빈공과에 급제하였다. 가장 답으로 떠올리는 게 뭐야? 그래 4번이 답으로 떠올리는 거 이렇게 하는 거야. 4번. 답은 말고 뭐가 떠오르는데? 최초원이 무슨 고려에서 하냐? 최초는 무슨 태학을 다녔냐? 태학을 안 다녔으면 알려주는 근거가 뭔데? 태학은 신라의 대학이요. 궁대 있지? 그 나중에 이게 태학이 되는 거구나. 그러면 거기 안 다녔다는 근거 뭐예요? 유학 갔잖아. 유학. 이 사람들이 참 웃긴 사람들이네. 12살에 유학 갔다는데 무슨 대학을 가. 국립대학을. 그 얼마나 웃긴 사람들이 여러분이 선생님 지적하면 여기 유학 갔다는데 왜 대학을 다녀? 호족을 억압하는 게 아니죠? 자기들 무슨 있어 호족을 억압해.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답이 될 수가 없다면 다른 거는. 그럼 이제 나는 누구냐면 나는 선생님이 설명했어. 후삼국 분열 때 신라 육품으로서 견훤의 책사가 돼서 견훤에서 일한 사람이 누구라 그랬어? 기억 하나도 안 나? 최승우라 그랬죠. 최승우. 최승우도 육두포이고 대동육을 빈국가의 학과산업이야. 그리고 견훤의 책사. 견훤의 그런 책사다 이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그걸 올린 거란 말이야. 자, 그리고 이제 후삼국분에서 고려 왕건의 책사가 된 사람 누구요? 신라 육두품 중에서. 여러분 들어야 되겠지? 최언유. 똑같아. 이건 이제 왕건의 책사란 말이야. 그래서 이 세 분을 갖다가 신라 삼체라고 그래. 일대 삼체. 그래서 삼체, 세체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최치원, 최승호, 최원희는 언급하는데 그분들의 이런 작품까지는 언급하지는 않지. 그래서 뭐 이왕 나온 김에 뭐 앞으로 뭐 더 나올 일은 없겠지만 이 최원희가 지금 거기 보면은 낭원대사 그 이제 모진 탑 비명을 썼잖아. 근데 이제 이런 육두품들이 이제 그 선종을 믿으면서 유명한 승려들을 갖다가 이제 기리는 비문들을 많이 써줘요. 그래서 거기 제시된 자료에 낭원대사 비문 말고도 법경대사, 그거 말고도 이렇게 법경대사, 법경대사 대사자지 그런 탑비명 요런 것도 이제 썼어요. 이런 것도 썼다. 그래서 그 정도 여러분에게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5번. 5번 했어? 6번. 다음, 그래서 5번은 어려운 건 아는데
이해력과 센스가 있는 사람은 절에 가서도 밥을 굶지 않을 사람은 맞추고, 절에 가서 밥을 배고픈데도 못 얻어먹는다. 그래서 죽는다. 그럼 여기지. 그래서 이제 그런 걸 감안했을 때 여러분 입장에서는 문제가 난이도가 한 상 정도 되겠다. 이렇게 좀 여러분에게 설명할 수 있고, 다음 밑줄 친 대사 내용으로 그래서 밑줄 친 대사가 누구냐 하는 거야. 엔닌 수업 시간에 얘기했지. 엔닌 일본의 승려야, 그지? 엔닌은 대사의 어진덕을 입었기에 삼과 우러러 뵙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이미 뜻한 바를 이루기 위해 당나라 머물러 왔습니다. 선생님 수업 시간 때에서 누구의 장학금을 받았어? 이 엔닌이 대답. 이렇게 얘기했어. 누구의 장학금을 받고? 그런 얘기 할 필요 없겠구만. 다 까먹네. 부족한 이 사람은 다행히도 대사께서 발언하신 적산원에 머물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내가 감경한 마음을 달래 비교해 말씀드리다가 되게 어렵습니다. 이렇게 나왔잖아. 입당 구법 순례행기. 이거 내가 어디서 가르치니? 누구 가르치면서 해? 장보고 때 저게 장보고. 얘기했잖아. 장보고가 완도에서 경제력과 군사를 가졌는데 남해안에 해적들이 많다 그랬지. 그래서 이제 피해를 많이 입었는데 이 일본의 승려 엔닌이 장보고의 도움을 받아서 당나라에서 유학을 할 수 있었던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겠어? 이 사람이 공부를 하고 일본으로 들어가서 절을 세웠는데 거기에 신을 세웠는데 대명신인데 그 대명신이 누구라고 그랬어? 장보고라고 얘기했잖아. 그런 얘기. 그래서 여기 대사란 누굴 말한다? 이거는 수업시간 선생님 얘기면 잘 귀담아야 되면 그냥 거저 풀리는 거예요. 장보고요. 장보고 옳지 않은 거. 법화원 절이지? 세웠지? 당나라 가서 서주 무령군 소장인데 무슨 말이냐면은 자 대답할 준비. 장보고가 원래부터 이름이 장보고가 아니라 그랬지. 그래서 완도에서 태어났잖아. 그래서 활을 잘 만드는 그러한 궁복이 이랬단 말이야. 에? 그런 거. 그런데 자기가 신분이 그러다 보니까 신라에서는 출세할 수 없으니까 당나라의 배를 몰래 타서 당나라로다가 도망간 거예요. 쉽게 말해서 배 타고 도망가는 밀항이라지. 밀항한 거야. 근데 당나라는 그 당시 신분이 아니란 말이야. 능력이지. 그래서 거기서 무술을 이제 얘가 활도 잘 쏘고 그러니까 무술을 해갖고 이제 소장이 된 거지. 이렇게. 그래서 이 당나라 같은 데 보면은 이렇게 무를 갖다가 이렇게 대결하는 그런 대회가 있잖아요. 그런 데서 이제 대결하면서 신분이 높은 사람에게 이제 뛰게 된 거지. 뛰면서 그 사람을 보호하는 그런 소장이 된 거지. 그래서 당나라에서 좀 출세한 거지. 그래서 있었는데 내가 뭐라 그랬어? 신라 백성들이 당나라 해적들에게 노비로 잡혀오더라 이 말이야. 그런데 신라에서는 이 조치를 못 취했다 그랬지. 그래서 당에서요 출세할 것을 버리고 신라로 가서 이때 신라 왕이 흥동왕이라 그랬는데 흥동왕한테 뭐라 그랬어? 이런 상황이 있으니 진도에다가 청해진을 설치하고 거기서 내가 군대를 데리고 막아내겠다. 이래서 흥동왕이 허락했다 했잖아. 그래서 1만여 명의 사병을 가지고 군사력과 경제력과 이런 걸 가지고 해서 중앙의 정치까지 감사했다 그랬지. 이 사람의 도움으로 왕이 된 사람이 누구요? 그 왕이 김우징이고 그 사람이 신무왕이라 그랬지. 신무왕은 오래 왕자리 있었나? 그날 죽었냐? 신무왕은 오래 왕이 있어서 그날 죽었어. 그날 죽었다고 안 그랬어? 그날 죽었다 그랬잖아. 그날. 이해해. 3개월에 한 번 듣는데 그게 기억에 남겠어? 그러나 또 얘기하는 거예요. 3번. 저기 장보고가 운영했던 게 회역사, 견당매물사, 그러한 그 장사꾼들이고 웅주를 근거로 반란을 일으켜 장안이라는 나라 세웠다. 그럼 4번은 누구요? 4번은 김원창의 난이지. 김원창의 난. 그래서 김원창의 난, 김원창이 진골인데 김원창의 난을 계기로 해서 진골이 김원창 집안이 무열계인데 육두품으로 강등됐다 그랬지. 그런 얘기하는데 표정을 보니까 기억을 하나도 못하고 있어요. 아마 앞으로 해나갈게요.
다음 가에서 이루어진 합의제도를 시행한 국가의 통치제도. 우리가 이제 합의제도인데 합의제도 하면 이제 삼국시대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가가 뭐냐면 가. 호암 오른 건데 호암사에는 뭐라는 바위가 있다. 바위에서 고관들이 앉아서 나란히를 논하는 거를 뭐냐 그게? 무슨 회의? 어? 바위가 한자로 뭐요? 암. 거기서 정사가 뭐야 정사가? 남녀가 노는 거야? 정사를 펼친다 거기서? 그 정사가 뭐야? 거기 정은 정치하는 거예요. 나란히를 본다. 정상회의. 어디요? 대답. 이걸 지금 모르면 어떻게 있다는 거야? 화백회는 어디요? 제가에는 고구려. 정상회는 백제야, 백제. 역사상 가장 쉬운 문제. 그러면 기업, 중앙정치는 대대로를 비롯해서 10여 등급. 대대로가 어디에 대대로가? 고구려잖아, 고구려. 니은, 중앙관청을 20일 확대하고 수도 5부 5방. 이거 백제지? 백제인데 물어볼게요. 어느 왕 때? 수도를 공주에서 부여로 옮겼어. 그래서 이렇게 한 거야. 누구야? 수도를 공주에서 부여로 사비로 옮기는 왕이 누구요? 그러니까 술 먹지 마. 담배 피우지 말고. 그냥 머리가 처음부터 뇌세포가 죽었잖아. 뇌세포 하루에 10만 개씩 죽고 있어. 십육관 등 시행하고 품계에 따라 옷의 색깔을 구별해야 된다. 이거 백제인데, 백제지? 백제야. 어려운 거지. 어느 왕 때야? 이래서 백제가 중앙집권 체제를 갖췄지. 기반을 잡지. 고유왕. 그러니까 니은과 디귿이요. 2번이 답이요. 이것도 역사상 가장 쉬운 문제. 니을, 구조 우소경은 이거 어디라고 아까? 대답. 아직도 안 돼? 통신라 아까 신문함? 아까 알려줬는데 왜 이렇게 자주 까먹냐? 미음은 어디 미음? 삼선육부 정당성 어디에 중앙정치제도야 이거? 발해잖아 발해. 내가 그렇게 믿어도 되지? 선생님 저 국사는 집에 가면 안 했는데 복습 안 하는데 대신에 영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믿으면 되는 거지? 응? 영어도 안 하고 국사도 안 하고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자, 8번. 얘도 하여. 다음 글을 쓴 사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오늘날 백성을 다스리는 자는 백성에게서 걷어들이는 데만 급급하고 백성을 부양하는 방법을 알지 못한다. 아주 나쁜 개떡 같은 지방관이라는 거지. 그래서 지방관의 마음은 백성을 위하여야 된다. 심서라고 이름을 붙인 까닭은 무엇인가? 백성을 다스리는 마음은 있지만 몸소 실행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이름을 붙인 것이다. 지방관의 할 도리는 백성의 마음을 헤아리는 거다. 누구요? 정력용이잖아. 정력용의 작품 뭐야 이거? 이거 그냥 이거 있잖아. 이거를 모르면 심각한 거예요 정말. 정력용 얼마나 해요. 우리나라에서 처음 지전설을 주장했다. 지전설 처음 주장한 사람 누구라고? 몰라.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아직까지. 김성문. 김성문. 역학도에. 이런 것까지 짝짝 대답하려면 좀 벼가 익어야 돼. 아직 익을 때가 아니잖아. 농가 집성을 편해 이양법복에 권하였다. 요것도 아직은 거리가 여러분. 신속. 어느 왕 때? 효종 때. 조선의 효종 때 신속. 홍역 관련 의사로서 마과의통. 눈에 탁 들어오지? 이건 거저먹게요. 마과의통. 선생님 어떻게 설명해? 대답해봐. 정령 선생님이 저런 홍역 같은 데에 관심을
갖게 된, 계게 된 가정사. 뭐야? 자제분들이 다 죽었다 그랬지? 그런 얘기 했잖아. 9남매를 낳는데, 6녀 3남을 낳는데, 5녀 2남이 죽었나 그래. 9명 중에서 7명이 죽나 그렇다고. 뭐로? 홍역으로. 그러니까 그런 걸 연구하기 위해서 마가 무슨 마라를 쓰냐가 선생님? 마마, 귀신 맞자, 마마. 홍역을 마마라 그래. 이거 문제 같지 않은 거야. 4번 열조통기 누구냐? 열조통기. 열조통기보다 이분의 작품 동사강목이 더 유명해. 뭐냐? 동사강목을 쓴 사람이 누구냐? 응? 외우는 건 전혀 안 돼 있고 아직 그제? 안정복. 열조통기는 어느 왕부터 어느 왕 때까지 시적을 정리한 거라고? 조선 태조로부터 누구 때까지? 영조 때까지. 예? 그래서 여러분 단계에서는 아직 안정복은 동사강목만 생각하면 되는데 수조시간에 열조통기도 강조하니까 뭐 공부 한 1년 가까이 친구들은 여기까지 막힘없이 오는 거야. 아주 쉬운 문제니까. 가나 인물에 대한 보기에 대한 술 모르는 거. 징그럽다 정말. 교를 배우는 이는 대개 아내 마음을 버리고 외를 구하고 선을 익히는 자는 인연을 부리고. 이거 네 자로 대답해봐. 가를 네 자로 정리해봐. 심각하구만. 교관 겸수 아니야? 교관 겸수. 교관 겸수는 누가요? 의천. 그지? 교관 겸수. 교를 배우는 사람은 선을 멀리하고 선을 익히는 사람은 교를 멀리하는데 그러면 안 된다. 승려라면 교와 선을 함께 닦아야 된다 하는 게 의천이고. 고려 의천하면 또 누가 생각나야 돼? 의친을. 그 밑에 치면 정은 본체이고 회는 작용이다. 이걸 네 자로 줄여봐. 뭐라 그래? 정의 쌍수. 뭐 유식한 말 아니야. 정이 어떻게 지랄하는 거고 정의 쌍수다 이 말이야. 작용은 본체를 보는 머리. 이게 뭔 말이 도대체 말이야 막걸리야. 잘 모르겠잖아. 해가 정을 떠나지 않고 본체가 작용을 가지고 힘으로 정과 해를 떠나지 않는다. 정과 해는 함께 닦아야 된다. 뭐야? 정의 쌍수라 이 말이야. 그 얘기야. 그 읽으면서 머리 아프면 안 돼. 그러면 기어. 가와 나는 서로 다른 방법으로 교정과 선정의 통합을 시도했다. OX. 대답. O. 그지? 의천은 선정과 교정 통합을 추진하는데 뭐를 중심에 놓고? 교정을 중심에 놓고. 교리야? 교단이야? 대답. 교단의 통합이지. 교단을 통했잖아. 왜냐면 불서목록인 신편제 종교장 총록에서 어느 경전을 다 뺐어? 선정경전을 뺐다 그랬지? 두세 번 듣고 그러면 기억나. 여러분 하고 시간이 가야 되는 거야. 진월은 뭐를 중심에 놓고? 선종승려니까 선종을 중심에 놓고. 이분은 교리, 교단. 교리. 알았지? 서로 다른 방법으로 통합 시도했다. 맞다 이 말이야. 니은. 의천과 진울은 지방 호족과 연합하여 신라 정부의 권위를 약화시켰다. OX. 말도 안 돼. 말이 안 되잖아. 말이. 그럼 이렇게 되려면 이 사람들이 어느 시대 사람이어야 돼? 이거 갖고 고민하면 그 말이 되냐고. 이 진울하고 해서 고려 사람인데 왜 신라가 왜? 의천은 불교와 유교 모두를 도를 추구하면서 유불일치. OX. X지. 유불일치는 누구냐? 해심이지, 해심. 진울은 수선사 결사를 제창하여 불교의 혁신. 오지요? 수선사 결사. 그래서 기업과 니을. 이것도 하 중에서 하. 저런 하가 어딨어?
다음 상황이 나타난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르는 것. 다음 상황인데 대무역이 발전하면서 예성강 어기 병난도 어느 시대야? 대답. 이게 왜 안 되니? 신라는 울산왕이고 당항성 이거 예성강이면 어디 병난도? 고려무역항 아니야? 고려무역항. 대숙국이 왔다. 아라비아 상인들도 왔다. 그들이 와서 수은, 향료, 산우를 팔았다. 그러면 고려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고려 시대에 1번 해동통보와 은병 같은 화폐를 만들었다. OX 오지역 어느 왕 때야? 고려 시대에 동전 주저하면 누가 생각나야 돼? 이거 얘기했잖아. 의천의 건의를 받아서 의천의 형님 나올 거 다 나왔다 이제. 이 정도 키워드 얘기했으면 누구라 했어? 숙종이라 그랬죠. 숙종. 주전도감을 설치해서 의천에 건의를 받아서 했다 그랬잖아. 1번이 답이야. 그래서 1번이 답. 2번 신라장적. 이거 어느 시대야? 통일신라지? 신라장적, 통일신라. 이걸 지금 내가 왜 외우고 있나? 개성의 송상, 송방. 이건 어느 시대야? 대영무역? 그것도 왜 대답은 조선 후기잖아. 조선 후기. 그 뭐가 어려워. 지방장식, 객주여객, 상품의 숙박. 이거 뭐야? 조선 후기지? 11번 조선시대의 도성 한양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한양에 대해서. 경복궁 근정전 이름을 정도전이 지었다. 선생님이 이거 기본이라 그랬죠. 정도전이 사대문과 경복궁 근정전 다 짓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2번 경복궁 동쪽에 사직이 동쪽에 종묘가 각각 배치되었다. 모르겠지? 몰라 그럼 모르면 넘어가. 마마가 이러시면 종묘 사직이 됐습니다. 맨날 그러잖아. 근데 그금이 동쪽인 사직이 돼요. 궁궐에 경복궁 궁궐의 동쪽도 모른단 말이야. 넘어가란 말이야. 3번 유교 세상에 이인의지 덕목을 담아 사대문. 이거 수업시 얘기했지? 흥인지문, 숭례문, 돈이문. 얘기했어요? 그 얘기야 그 얘기. 도성 밖 식리 안에는 개인의 무덤을 쓰거나 벌채를 하지 못해 규제. 생각해봐요. 그 도성이라고 하면서 임금이 경복궁 사는 경복궁 중심으로 심리 안인데 거기에 민간인들이 막 들어왔다 나왔다 그러면 왕의 안보가 위험하지. 그러니까 거기는 못 들어오는 거야. 근데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 연산군 하면서 이 심리를 연산군은 몇 리까지 확대했다 그랬어? 100리에서 얘기했지? 그런 얘기를 듣는 친구들은 이게 문제가 안 된다 이 말이야. 뭐 이 동쪽인 서지 뭐 중요해? 그러면서 2번으로 가면 되지. 그래서 바뀌었어. 그래서 동쪽에 종묘가, 서쪽에 뭐가? 사직이. 좌묘 우사야. 그래서 좌묘 우사 이렇게 좌쪽에 종묘, 우쪽에 사직. 그랬죠? 그래서 이 종묘가 동쪽. 이게 있잖아. 이게 왜 쉬운 거냐면은 여러분들 조상들 그 무덤 같은 거 할 때 머리가 어느 쪽으로 가? 남쪽으로 가냐? 태양을 봐야지. 그러니까 조상들 거기 모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동쪽이야. 아주 상식. 그래서 요것도 선생님이 어려운 건 아닌데 이거 어려운 거 아니야. 근데 한양에 대해서 선생님처럼 이렇게 설명하고 가는 선생님이 많지 않아. 또 한양에 대해서 그렇게 책에다가 해주지 않는다고. 여러분들 책 상권 가져왔어? 상권? 상권 줘봐. 저 동영상 보는 친구들도 이거 뭐야? 이거 조선 맞아? 오늘 안 가져왔어? 다 잘랐어? 다 잘랐어? 아우, 하여튼간 밥은 2시 먹으시면서 그냥 그걸 짜가고 댕겨. 기운은 황소같이 센데. 여러분 제 책 말이다. 542쪽에 보면 도움글에 선생님이 다 해놨단 말이야.
이 출제위원이 이거 보고 낸 거야, 이거 보고. 542페이지에 국호의 의미, 한양어로 도정, 한양 구조의 의미, 흥인집이 다 사소문까지 하나, 사소문까지. 응? 그래서 거길 봐봐. 그럼 거기 다 돼 있으니까. 자, 그래서 선생님 볼 때는 쉬운 문제인데 우리 수험생 입장에서는 조금 까다로울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까다롭다 하는 쪽에서 뭐 상 내지 중상 정도, 이렇게 중상 정도 매길 수 있다. 12번 밑줄 친 제도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거. 국왕이 말했다. 나는 일찍이 이 제도를 시행해 여러 해 평균을 담았고 답험의 폐단을 영원히 없애야 했다. 신하들부터 백성이 두루 물어보니 백성들에게 여론을 조사해보니 반대는 사람 적고 창선이 많은 순으로 백성의 뜻을 알 수 있었다. 이 제도가 뭐야? 그렇지? 새로운 공법이지요. 그래서 이런 공법을 하면서 백성들에게 뜻을 물어보는 왕이 누구야? 그 유명한 이게 세종이야. 세종 공법. 그래서 이 공법이 세금을 거둘 때 풍용을 기준으로 한다. 그래서 연분 뭐라 그래? 부등. 또 토지에 비옥대에서 걷는다. 전분? 이랬잖아. 그래서 답은 1번. 여러분이 모른다 하더라도 얼마나 쉽니? 2번. 풍용의 강음시 일개를 사두. 이건 뭐야? 대목. 수시대 개편에서 뭐라 그래 이걸? 영정법. 그지? 3은 뭐냐? 조선일교의 수시대 개편과 관련해서 3. 12두. 대동미. 대동법. 토지 소유자에게 수확량의 10분의 1. 4번은 과점법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아주 하 중에서 하. 다음 지시에 따라 실시된 제도. 양역을 절반으로 주기로 명했다. 호포나 결포 모두 문제 있다. 이제 1%를 줄임으로 온전히 들어갈 것이니 경들은 1%를 줄였을 때 생기는 세입 감소분을 강구하라. 이게 제목이 뭔 제도야? 아니, 농민들에게 군포 1피를 줄여라. 균역법 아니야, 균역법. 두 번째 듣는 친구도 있잖니. 두 번째 듣는 친구도 기본적으로 이런 걸 생각나야 돼. 균역법은 누구야? 영조지, 영조. 그래서 옳은 거, 지조법을 시행하고 호조로 재정에 일어나. 이거는 갑신정변 때 주장한 거지? 네. 지난주 이거 한 거 갑신정변 때. 김옥균. 2는 대답해야지, 2. 토산물을 증수하던 공물을 쌓이나 무명. 뭐? 대동법. 3. 황폐해진 농지를 개간하고 건장하고 전국의 양전사업. 이것은 여러분이 무슨 농지를 개간하고 건장한다. 양전사업. 이게 그야말로 양전이요. 양전사업. 균역법이 아니야. 토지와 관련돼서. 4번이 답이야. 근데 요 4번이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이거를 개연성을 잘못됐다. 문제 오류다. 오류를 제시할 수 있는 그러한 개연성이 있는 문제야. 왜냐하면 일부 양반층에게 선무군관의 칭호를 주고 군포 입을려 했다. 일부 양반층이 아니라 일부 상민. 네. 그래서 이제 그 상류층 상민. 그래서 4번이 답이라고 나왔는데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요게 그 일부 그러한 상류 그러한 상민층 이게 정답이라고. 그래서 선생님이 뭐라 했어? 지방의 토 자식들 있죠. 그래서 명함은 필요한데 관직은 없고 그럼 돈 내면 줬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게 정답이다. 그래서 이게 아마 지금 학생들이 이거 오류다 해갖고 지금 막 붙은 것 같은데 여기서 만약에 일부자가 없으면 완전히 오류야. 양본층에는 이런 선무군가 이런 거 안 해? 그러면 이게 왜 오류라고 인정 안 할 수 있냐면은 일부 양반층이라는 건 뭐냐면 양반이 아는데 양반 행사하는 애들이 있어. 모칙 유학. 학생으로다가 사칭한다거나
또 족보를 갖다가 위조한다거나 그런 거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니네 가짜 사입이 양반인데 니들 돈 내면 선무분간해갖고 지위 인정해줄게. 이렇게 해서 아마 출제위원은 그렇게 해서 낸 거다. 그래서 국정교과서라든가 한용호 선생님의 책에 보면은 일부 상류 상민층으로 나온다. 그래서 이거는 오류의 그런 계진도 있는데 아마 선생님 얘기처럼 이걸 문제 낸 사람은 그런 거 모칙유학 또 가짜 사입이 양반층 있죠. 그들을 문제 삼아서 낸 거다. 그러나 1번, 2번, 3번으로 봤을 때 전혀 균형법과 상관없으니까 4번으로 가는데 문제는 없다. 그래서 4번이 너무나 꽂혀갖고 저기 땅을 찍은 사람들은 너무나 오바인 거다 이 말이에요. 임진왜란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휴전업생이 지형되는 동안에 조선은 훈련동업을 설치해 군대 편지를 받겠다. 이 기본 아닙니까? 그죠? 왜냐면 이제 휴전이 되니까 요쯤을 위해서 군비를 재정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휴전은 1593년에 일어난 것이고 이 훈련동감은 1594년에 설치하는 거야. 그래서 맞아. 그래서 1593년부터 1597년까지 휴전기간이지. 97년에 정의재란 다시 일어났잖아. 그래서 맞고 조선군은 명나라 지원과 연합하여 일본군에 빼앗긴 평해성을 탈환하였다. 수없이 설명했지요. 탈환했어. 그래서 이제 거길 탈환한 다음에 여기 행주 강화되는데 행주 산성에서 이제 싸우기로 했는데 명나라 군대가 내려오다가 벽제관 경기도 벽제관에서 일본군에게 져갖고 도망갔다 그랬지. 그래서 행주 산성에서 바로 권율 장군을 비롯한 우리들이 싸웠다 그랬어. 그런 얘기 수없이 얘기했는데 그래서 맞는 얘기고 전세가 불리해지고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자 일본군이 철수함으로써 전란이 끝났다. 이렇게 그 첨사 정발은 부산포에서 도변사 신립은 상주에서 일본군과 맞서 싸웠지만 패배했다.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부산이 이제 깨지지요. 그때 그 부산의 부사가 저기 정발이야. 거기서 이제 순직해. 근데 선생님이 뭐라 했어? 여러분 이게 뭐 이제 다 초짜들하고 내가 뭐 하고 있는 건가 이러면 여러분 나한테 대답을 응수를 못 하면서 초짜니까 수업이 이렇게 설명했는데 그래서 조선은 진관체제 말고 방위체제가 뭐로 바뀌었다 그랬어? 평상시 가만히 있다가 유사시에 병력들을 직결시키는 거를 재승 방략이라 그랬지. 그래서 경상도가 터지니까 이제 충청도 병력을 갖다가 얼른 모아야 돼. 경상도 위에가 충청도지. 그래서 충주에서 왜군을 물리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작전을 펴는 게 신립이야. 그래서 상주가 아니라 충주요. 그래서 4번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신립은 바로 충주 탕금대 전투란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 누가 오니? 싸우러 갈 백성이 어디 다 도망갔지. 그 여기서 깨져갖고 서울에서 파주 도망가는 거 의주로다가 왕은. 그래서 그 당시 상주에서 여러분이 이제 한 게 아니라 바로 충주. 그래서 뭐 여러분 이제 책에 보면은 그 과정이 쭉 나오는데 상주에서 싸운 사람은 2일이라서 2일. 책에 그 지도에 다 나와 2일. 뭐 그것까지 알 필요는 없어요. 물론 그분이 서운해 했겠지만, 뭐 알 뿐이 허간 많아. 그래서 2일까지는 알 필요는 없어요. 하여튼 상주에서는 2일이고, 신립은 충주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이게 쉬운 문제인데, 학생들이 이렇게 아주 디테일 부분까지는 안 한다 하더라도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과정에서, 신립이 충주를 마지노선으로 했는데 깨졌다. 그런 말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봤을 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나 그러나 일부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거를 좀 어렵게 생각할 수도 있다 하는 거예요. 15번 우리나라 족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족보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어서했냐면은 조선의 향촌 질서 모습에서 얘기한단 말이에요. 성리학 질서 강화되고 양반주의 강화됐다 그랬지. 족보를 갖고 있으면서 그 양반이 낸다 그랬지. 조선 후기에 부유한 농민들은 족보를 사거나 위조했다. 늘 얘기했지. 그래서 이로써 뭐가 증가하게 돼? 대답! 양반.
조선 초기 족보는 친성과 외척을 구분해놓고 모두 수록했다. OX. 오지요. 왜냐? 얘기했잖아. 여러분이 결혼제도를, 가족제도 생각해봐. 고려나 조선 초기에 남자가 장인집으로 장가는 게 많다 그랬지? 그런 것 때문에 외가하고 구분하지 않는다 이 말이야. 외가에서 크는 게 많았지. 그런 걸 생각하면 어려운 게 아니란 말이야.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족보는 청후 7년에 간된 문화유시 가정보이다. 잘 모르겠지? 넘어가! 누가 꼭 알으래? 4. 조선시대 족보가 배우자를 구분하거나 분당을 구별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됐다. 그렇지? 상식 아니야. 족보가 배우자를 구별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같은 동식기는 동번동선 결혼 못하지? 그거 본이 어딘가 김씨인데 그러면 안 되는 거란 말이야. 누가 3번 알으래? 3번 몰라도 돼. 옳지 않은 건 3번이야 그래서. 딴 건 다 맞으니까. 그럼 3번은 왜 하느냐. 성종 7년에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것은 문화 유시 가정보가 아니라 이거는 선생님 책에 해놓는데 선생님이 족보하면서 한두 번 얘기해. 뭐? 성화보. 안동권씨 족보. 그래서 선생님 책에 그거 배울 때 족보 배울 때 거기다 정리해서 저기 그 성화보인데 우리 그 왕실의 족보는 선원록이라 그러지. 선원록. 그거 다 돼 있어. 그럼 문화 유시 가정부 이거는 성종이 아니라 명종 때 나온 거예요. 명종. 그래서 이 성화보가 발견되기 전까지는 가장 오래된 거였었어. 그런데 이 성화보가 발견되지 않았다가 1980년에 발견됐어. 이것이 발견되기 전에는 이것이 가장 오래됐었는데 1980년에 성화보가 발견됨으로써 이제 가장 오래된 거라면 안 돼. 예? 그래서 이것도 3번을 잘 모르겠는데 이게 센스가 있는 친구들은 1번 맞고 2번 맞고 3번 4번 맞고 3번은 모르겠다. 였다 쳐라. 이런 거야. 어려운 거 아니다. 다음 가라를 내용으로 하는 헌법이 적용되었던 시기의 사건으로 바르게 이끈 것. 선생님이 요거를 상으로 보는 거야. 요거는 헌법을 정확히 알아야 되는 문제야. 근데 선생님한테 근현대사를 꾸준히 들으면 이게 근현대사를 공부 꾸준히 안 하는 친구들이 이거 어렵다. 근데 선생님한테 꾸준히 듣는 순간 이거는 쉽게 접근해야 돼. 그러면 이제 가를 보자. 대통령 임기는 7년이면 중임할 수 없다. 이거 어떤 대통령이 한 거야? 대답을 할 수, 이름, 욕을 못하고, 누구야? 전두환이야, 전두환. 전두환 정부가 한 거지? 1980년에 전두환이가. 최규어가 하야하면서 대통령과 부통령은 국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각각 선거했다. 이거 재헌 헌법이지? 네, 재헌 헌법. 그래서 1948년에 재헌 헌법에서. 그래서 이승만이가 되잖아, 그지? 답은 많이 들어본 거지? 중임을 할 수 있다. 근데 여러분 초대 대통령에서 중임을 적용하지 않는다. 중임 제한 철폐 뭐? 4.4 5.2 개혁. 그지? 1954년. 나 혼자 해. 뭐 지금 해줘. 임기 6년에 대통령이 통일국민을 선출한다. 이거는 무슨 헌법? 유신헌법. 1972년 몇 월? 몇 월? 무슨 유신? 무슨 유신이야 이거? 6월 유신, 9월 유신, 5월 유신. 무슨 유신? 환장한다 내가. 10월. 저기 6.25 전쟁은 1950년 몇 월에 일어났니? 6월. 10월 유신, 10월. 알았어? 7.4 남북공동성명은 1972년 몇 월이니? 7월. 이제 알았어? 아우고. 그러면 1번을 가보면 남한과 북한은 유엔의 동시가입. 대답. 유엔의 동시가입은 언제 했어? 그렇지. 1991년. 그러니까 안 되지. 2번.
판문점에서 휴전이 협정 체결 때야. 대답. 휴전협정 1950? 3년 아니야. 1953년. 기본 아니야. 전쟁이 언제 끝는지도 몰라? 안 되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거 보면 이게 내용으로 적용되는 시기에 그러면은 얘는 1952년 무슨까지 적용돼? 발췌? 개헌까지 있었지. 그러니까 여러분 안 되잖아. 그지? 네. 이 뒤니까. 이게 적용식이니까. 요거는 가는 언제까지 적용되냐? 대답해봐. 뭐로 인해서 헌법이 개정돼? 6월 항쟁. 1987년. 알았지? 사서위 개헌은 모르다가 저기 돼. 4.19지. 시간 다 됐지. 빨리 가자. 나 언제 하자. 4.19 허정내가 1960년. 그지? 7월. 유신헌법은 어디까지? 이것이다가 여기 나오잖아. 얘가 했잖아. 얘가. 그러니까 1980년까지 이렇게 가야지. 그러면은 3번으로 가봐. 다 평화통일을 주장한 진보당이 취득돼야. 이승만이가 독자에게서 3대 대통령 때 많은 득표를 얻은 조봉암을 죽여야 된다 그랬지. 그래서 조봉암 사건 1958년 그지? 8년에 일어났고 59년에 죽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3번은 다에 들어가 안 들어가. 저기 뭐야? 다에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잖아. 요 사이에 있잖아. 그러니까 3번이 답인 거야. 이렇게 쉬운 문제인데 공부를 아주 구체적으로 하지 않으면 어려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상을 하는 거지. 4번. 민족 통일을 위한 남북 공동성명. 언제라고? 72년? 1972년 7월 4일. 그러니까 이건 1970년 10월이지. 그러니까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걸 잘 모르는 친구는 4번 팍 찍어. 왜? 박정희 때니까 뭐 갔네. 그런다 이 말이야. 그래서 4번을 찍은 친구는 내가 안 봐도 뻔해. 박정희 때니까 빡! 다른 거 일단 모르겠다. 근데 4번은 박정희 때문에 출제위원도 그걸 노리고 낸 거야. 그걸 노리고. 자, 17번. 자료가 조선 조정에서 소개된 이후에 일어난 사건으로 옳지 않은 것. 소개된 이유. 러시아를 막을 수 있는 조선 책략은 무엇인가? 중국과 친하고 일본과 맺고 미국과 연합한다. 그 책 제목이 뭐야? 조선 책략. 이거 지난주에 배웠지? 1880년에 누가 갖고 왔어? 2차 수신사 김홍집이지? 김홍집이가. 그럼 소개된 이유니까 이 이유잖아. 옳지 않은 것. 유경공원을 설립해 서양의 학문. 유경공원은 몇 년에 설립됐냐? 1886년. 유경공원. 이모굴라는 이건 알아야지. 지난주에 배운 건데 82년 이건 알아야지. 3번은 갑신정변은 오늘 배웠다 오늘. 최익현 오늘 배웠다 아까 얘기했다. 아까 뭐 하면서 얘기했냐? 광화문 얘기하면서 했지? 강원도 지역 반대하는 거. 그러면 아닌 것은 뭐야? 아주 쉬운 문제다. 다음 자료에 나타난 사상을 정립한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인물인데 이것이 어렵다. 왜냐면 여러분이 인물에 하면 뭐 우리 이승만 또 김구 이런 분을 알았는데 여기서 이분이 조소왕 선생이걸랑? 조소왕 선생이라는 거 알려준 결정의 근거가 뭐니? 대답. 하나도 없어. 조소왕 하면 뭐가 생각나? 정치, 경제, 교육에서 균등해야 된다. 뭐? 3균. 거기 나오잖아. 3균. 그래서 이 3균을 갖다 3균 제도를 갖다가 이렇게 3균주의를 갖다가 주장한 누굴 말한다? 조소왕을 말해. 그래서 조소왕이에요. 조소왕. 한국 독립당을 창당하였다. 맞아. 그래서 김구 선생 또 지정천 이름 거둬서 한국 독립당을 창당했고 당연히 임시정부의 국무원 되는 거죠. 당연한 것이고. 재헌국회에 당선되었다. 3번이 아니야. 자, 정치, 경제, 균등 나왔죠? 자, 그러면 3번은 왜 아니냐면 자, 이분이 방금 전에 우리 김구 선생
김규식 이름 거들어서 한국 저기 독립 상당했다 그랬지. 근데 김규식 김구 선생님은 그 여러분이 이제 배워야 되겠지만 그 이승만이 그 정부를 수립한다고 선거를 갖다가 5월 10 선거 추진하자 거기에 찬성해서 반대했어. 반대지. 왜? 통합정부를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이 김구 선생님은 바로 조소왕 김구식 분들은 재연의회에 출마하지 않아. 그래서 재연의회에 당선돼 이러면 안 돼. 김규식, 조소왕 이들은 아니야. 알았지? 그들은 출마하지 않아. 근데 이제 2대 선거에서는 해. 2대 선거에서는. 그래서 요분은 바로 이제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거기 재연 그래서 이제 5월 10 그러한 총선거에는 불출마했다 이 말이야. 누구? 김구, 김규식과 더불어. 그래서 18번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현대사 인물에서 많이 모르는 분이야. 그래서 조금 낯설게 나온 분이다. 19번도 학생들은 어렵다고 왜? 학생들은 어렵다고 하는 문제는 뭐냐면 안 봤으면 어려운 거예요. 공부 안 했으면. 그래서 시기별 교육문화 변화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거 나왔잖아. 근데 일본은 상식이잖아. 우리가 해방 이후에 어느 나라 문화를 받아들여? 미국이잖아. 미국은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고등학교 3, 대학교 4년. 그거요. 그래서 633 도입되는 거. 그 상식이고. 50년대에 어림서도 의무교육, 국민학교, 여기 초등학교라고 나왔는데 이게 용어가 원래는 국민학교여야 되는데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이해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컴퓨터 국민학교 치면 초등으로 지가 자동적으로 바꿔. 그래서 초등학교 국민학교 의미 시행되었다. 용어 갖고 장난치면 안 돼요. 여기서는. 그래서 1948년 재헌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거야. 앞으로 의무교육 실시한다. 근데 의무교육은 대학교,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중에서 뭘 할 수 있어? 초등을 해주고 네 대학부터 하냐? 말이 안 되잖아. 대학 1, 2푼 들어가니? 우리나라 대학교 의무 그러려면 아주 나라 망해야 될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 1960년대 입시 과외를 막기 위해 중학교 무시험제도. 예전에는 초등학교 졸업하면 시험 봐서 들어갈 거라. 그러니까 과외가 막 옆에. 그래서 무시험제도를 갖다 도입하고 60년대. 70년에 국가 이념을 강조한 국민교육헌장. 국민교육헌장은 1968년에 제정되잖아. 그러니까 수업시간 선생님이 강조하는데 선생님으로 쓰면 어려운 문제가 아니야. 이게 결코. 왜? 국민교육헌장은 1968년에 제정된다고. 그래서 왜냐면 그때 막 무장공비가 나타나고 그러면서 국민들을 갖다 하나로다가 이념 통합해야 되겠다. 그런 취지 갖고 이걸 만드는 거지. 우리는 민족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뭐 이런 거 해갖고. 그러면서 이제 이런 걸 통해서 뭐요? 반공을 강화하고 막 그러는 거지. 그래서 68년에 이건 암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할 때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학생들로 봤을 때는 낯선 문제이기 때문에 어려울 수도 있었다. 다음 법령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일본 정부와 통모하여 한일의 합병에 적극한 자. 이건 뭐야? 반민족 행위 처벌법이지. 처벌법. 그래서 1948년 이제 9월에 이제 제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옳지 않은 것. 이 법령에 따라 특별자품을 상식 아니야? 반민족 행위자들 벌 줘야 되니까. 이 법령은 재헌헌법에서 명시된 상황이었다. 그죠? 재헌헌법에서 1948년 재헌헌법에서 반민족 행위자들을 처벌할 수 있다. 그에 따라서 이제 국회에서 논의가 돼갖고 반민족 그 특위가 이제 이렇게 출마하고 만들어지고 그러는 거야. 이 법령에 따라 반민족 행위자들 실형을 받았다. 이게 이제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그런다고. 반민족 행위 처벌법이 있었지만 반민족 행위자들
처벌이 좌절됐다 그랬지. 그건 이승만중 소극적 태도인데, 근데 여기 잘 들어야 돼. 실형을 선고받은 건 받은 거야. 그런데 실형을 받았지만 그들이 항소해갖고 풀려나는 거지. 실형 자체는 받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 책에 보면 도움글에 내가 이거 그랬잖아. 프랑스는 뭐 3년 동안 나치에 점령됐지만 그 뒤에 뭐 수백 명 죽고 수백 명 강제이동 했다 그랬지. 그래서 걔들은 나치를 처벌했는데 우리는 이승만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는 친일행위자 하는 그 경찰, 네? 그 경찰을 갖다가 잡았는데 그 새끼 이름이 뭐였지? 별로 생각이 안 나네. 친일경찰을 잡았는데 이승만이가 왜 벌 주냐고 그랬다 그랬잖아. 그래서 이제 그 벌을 못 주게 됐다 그랬잖아. 그래서 이승만 정부의 소극적 태도인데 잘 들어야 돼. 그래서 채용을 받아 실형은 선고받는데 여러분들 선고받으면은 그냥 깜빵에 들어가요? 상고해요? 상고해서 나중에 전부 다가 나온단 말이야. 그러나 실형 자체는 받는 거야. 그걸 해야지. 그래서 여러분이 3번 맞는 얘기야. 근데 왜 학생들이 3번을 찍느냐? 친일파 처벌에 좌절됐다니까. 그것 때문에 찍는다고. 그러나 실형을 받는 거에 채용? 그래서 3번 채용은 받았다. 실형. 그래서 12명이 채용을 받아. 선생님 책에 다 해놨어요? 그러면 이제 4번이 답인데 왜 4번이 답이냐면은 이 법령은 여수순천 사건 10월 19일 사건 직후에 통과됐다. 이러면 안 돼. 여기 있잖아. 여기 어디랬어? 9월에. 그래서 요거는 1948년 9월에 통과되는 거야. 통과됐는데 이게 활동하려면 이제 반민특위가 이제 구성이 돼야 되는데 국회에서 이런 걸 견제해. 그래서 이런 또 10월 19일 날 좌파들이 여수 순천 사건도 벌이고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혼란해지고 또 국회에서 왜 이걸 견제해? 국회는 반민족 행위자 처벌을 갖다가 하고 싶지 않지. 왜? 그런 놈들이 많으니까. 그런데 이제 헌법에서 명시했기 때문에 안 할 수는 없는 거야. 그래서 제정은 9월에 됐고 이런 여수순천 사건이다. 또 국회에 견제를 받다가 반민특위 구성이 이제 그 예산 통과가 직후에 이 여수순천 사건 직후에 통과된다고. 그러니까 정확히 알자. 반민족 처벌법은 여수순천 사건 전에 통과돼. 알았어? 그러면 직후에 만들어지는 건 뭐냐? 반민특위 예산이 통과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10월 19 여수순천 이러한 여수순천 사건 그런 직후에는 뭐가 발족이 되면 반민특위가 통과되고 정식으로다가 발족된다. 이렇게 여러분이 아시면 돼요. 그래서 요것도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 좀 등한시하면 학생들 입장에서 조금 까들 수 있고 또 이거는 정확히 그 상황 똑같은 48년인데 그 상황을 전후관계를 갖다가 이해성이 없으면 틀리기 쉬운 문제다. 그래서 이제 3번하고 4번 갖고 고민을 했을 텐데 아마 그래서 이것도 틀린 학생이 좀 많을 것이다 해서 중상 정도에서 이렇게 여러분에게 평가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풀어봤는데 이제 선생님이 이제 총평을 하자면 전체적으로는 다소 어려웠다. 그래서 선생님 생각할 때 85점 이상 맞았으면 선방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고요. 그러시고 이제 여러분이 지금 봤듯이 흐름을 정확하게 파악을 요구하는 문제가 출제되었다. 이러면 16번, 19번, 20번 같은 경우 그러한 유에 해당되고 특징은 현대사가 다수 출제됐다. 4문제나 출제됐다 하는 거. 이거는 거의 없었거나 이런 일이. 많으면 한 문제인데 그래서 요번에 이 문제 내는 의도는 국사를 가지고 점수를 주지 않겠다. 아마 그런 의도 갖고 낸 것 같아. 그리고 처음 제시된 문화유산과
인물을 연계해서 물어보는 것도 있었다. 아까 그 5번 같은 문제.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러한 이름으로 봤을 때 다소 어려웠는데 출제 부분을 전체적으로 보면 선사시대에서 한 문제, 또 분류사 군사 문제 한 문제, 고대사 4문제, 중세 고려 2문제, 조선 6문제, 근현대사 6문제. 그래서 늘 말하지만 어쨌거나 근현대사 출제비도 높아. 저번에 국가직에서 보면 근현대사가 8문제 나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근현대사 문제는 아무리 못 나와도 30에서 40% 나오니까 근현대사를 잡지 못하면 점수 안 나온다. 그래서 학원과 선생님이 근현대사를 여러분에게 수업 시간에 100% 소화하자는 취지 갖고 하니까 여러분이 잘 호응해서 수업 들어오시면 됩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